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들 들으셨지만 시선 집중이 25주년 특집으로 준비 중인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주세요. 소정의 상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목성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심하네요. 날씨가 고딩 딸내미 기분 같아요. 기복이 심해. 비유가 찰지네요. 네. 기복이 심해. 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고3은 원래 그래요. 그냥. 고3이라고는 안 썼는데 고딩 딸내미라 그랬는데. 그런가요? 네. 뭐 고딩은 다 고3을 향해 가게 돼 있죠. 뭐. 네. 아이비님 아침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동생이 호주로 이민 갑니다. 오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라고 응원 보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거기 가면 심심하실 텐데. 호주요? 아니 제가 제 주변에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이민 간 분이 계셨는데 6개월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편분만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남편분만요? 네. 아, 그래서 그분 어떻게 한국에서 행복하신가요? 뭐 그 뒤로는 연락이 다시 가고 싶을 수도. 네, 뭐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뭐 또 호주랑 뉴질랜드랑 또 다른 면도 있고. 네,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아이비님 마음이 조금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네, 떠나보내는 마음이 허전하죠, 당연히. 그쵸. 네, 뭐 그냥 그 허전한 마음을 6개월 뒤에 호주 방문으로 달래세요. 네. 왜 근데 6개월 뒤에요? 그래도 그 정착할 시간적 여유는 줘야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모두들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역시 특검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당시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가 대안 노선을 불과 열흘 만에 도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2022년 4월 1일 이미 구속된 김모 서기관 기억하시죠? 이 김모 서기관이 기존 예타안에서 설정된 종점, 그러니까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검토해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용역사들이 그러니까 4월 1일 김모 서기관이 이렇게 이제 딱 손가락으로 짚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4월 11일에 설계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용역사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김 서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4월 11일에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하는 것을 보냈는데 자, 이걸 두고 용역사가 열흘 만에 이걸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변경해놓고 그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저희도 무리인 건 알았어요. 네, 라고 하는 이걸 행간에 깔아놨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주목할 점. 근데 열흘만도 아닌 게 특검팀이 어떤 정황을 포착을 했냐면 대한노선의 CAD라고 CAD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건데 이 CAD 도면 파일이 4월 6일에 생성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일 만에 설계 파일을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지금 미리 설계해 놓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했다면 김모 서기관이 손가락으로 콕 찍었던 4월 1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그럼 누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걸 지금 밝혀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단서를 특검이 포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밥김님이 용역사의 말은 이거겠죠. 우리 책임 아님을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회복가 성장님은 인수위 시기에 벌써 노선 변경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튼 단서를 포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파고 들어갈지 이건 이제 특검팀의 수사 역량에 달렸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장성 800여 명을 본국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소집을 했는데 자, 국방부 내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대장 포스타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3스타 중장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딱 두 사람의 계급만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로널드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 딱 두 명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지휘권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10월에 이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이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해외 주둔 미군 이른바 구조조정 개편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3스타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4스타로 올리고 4스타인 주한미군 사령관을 3스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분석과 전망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 그 전략 발표를 코앞에 두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한 계단 낮춰서 표시를 했다. 과연 이게 실수냐? 아니면 미리 정해놓고 청기누설급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냐? 예고편인가요? 예고편? 뭐 일부러 예고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미 방침이 서서 그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당연히 질문이 따라붙죠.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니, 그 다음에 주일미군 사령부에 어찌 보면 밑으로 들어가는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거든요. 네. 자, 그것의 하나의 예후 아니냐. 이 점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일본 소식도 있는데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토론에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 급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다카이치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유력한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자인데 여자 아베로 불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극우 인사라고 봐야 되죠? 여자 아베라도 불리고 일본의 트럼프라고도 불리는데요. 자타공이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재명 정부의 대일 관계 기조 변화는 이렇게 돼버리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걸 또 이제 그 제2차로 좀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또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강박을 해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창면 님이 기본이 없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가 10월 4일입니다. 예. 근데 곧 떠나는 이시바 총리가 내일 이제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합의한들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이 일본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저희가 그 토요일에 GB타임즈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 자민당은 파벌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최대 파벌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카이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전망보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시작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제이비가 했는데 댓글에는 다이내믹 미국, 다이내믹 일본 이런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로 보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심의 의결될 걸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이 되고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아마 그 직후에 헌법 소원과 가처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자동으로 해결되나요?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출마가 물 건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자신의 자동 면직.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걸 막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선거 불출마 아니겠습니까? 뭐 대구시장 출마든 뭐든지 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내년 선거 전에 모든 게 결론이 난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에다가 헌법소원까지 낸다면서요. 헌법소원이 한두 달 만에 뚝딱 결론이 나오던가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낸 주체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임금님께 캔디님이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열을 내는 그 태도의 일관성을 한번 미리 점검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겠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도 행여나 불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제이비? 기어이 출마할걸요? 라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소식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청은 1년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검찰 동호회와 뜻을 같이 하는 역대 법무장관, 검찰총장들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법을 공포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도 헌법소원 내겠다. 앞서서 말한 이진숙 위원장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내놨던데요. 자, 민주주의, 법률가의 양심 운운했으니까 한번 되물어 봅시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과 이튿날에 불난 호떡집 사장님처럼 부산하게 운집이 갔던 사람들이 검찰 라인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입장 발표를 주도했던 검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통화했고 탄핵 소추를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소통 내용은 뭐였을까요? 법률과의 양심의 기초에서 12.3 내라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소통 내용이었을까를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헌법은 껌이 아니다. 단물 나올 땐 쪽쪽 빨다가 단물 빠지면 뱉어내는 그런 기호품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헌법이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본회의장,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투표 중에 누군가가 호남에선 불 안 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조국혁신당 등 일부 의원이 난개발을 우려해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지자 이를 비난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목소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추정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이었는데요. 김정재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가 재난만큼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찬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표결에서 노란색, 이 노란색이 이제 기권을 뜻하는 거거든요. 노란색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에 영원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돼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죠? 노란불, 즉 기권불이 들어와서 저 말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김정재 의원은 기권을 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란불은 의원 이름 앞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의원들이 기권을 했을까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재 의원은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호남을 동일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해명이라고 평하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그간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뉴스 채굴꾼이 돌아와서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뉴스책 읽은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네. 네,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권표를 던졌던 조국혁신당 의원들 가운데 한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바로 차규근 의원인데요.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 경남 합천이고 대구 출신이거든요. 아예 경상도 말을 추각해서 말한다 그러면 네. 아예 왜 기권하는겨 해야 돼. 왜 기권하는겨? 호남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기권을 왜 하는겨? 찬성해야지. 그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되죠. 그 호남이란 말이 나온 거는 그분의 인식 속에는 영남 산불 지원법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반대한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인식 체계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체 왜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이 기권한 이유라도 좀 들어보자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네. 이 김정재 의원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징계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알겠고요. 근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왜 기권표를 행사했대요? 네, 대다수 보도를 보면 이 산림 난개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만 나오던데 네. 이 궁금해서 차규근 의원에게 그 이유도 좀 물어봤거든요. 네. 이 참고로 차규근 의원은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소속이기도 한데 네. 그 관련 내용 잠깐 또 듣고 오시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산불 난 나무를 산불 위험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산주의 동의 없이 불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개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더 무차별적인 불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불목이 산림 난개발뿐만 아니라 그 산사태를 더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 재난 오히려 무고한 인명 피해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개발 인허가 이런 권한들이 산림 청장 권한인데 이번에는 이제 지자체장한테 대폭 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 권한이 돼버리니까 그 해당 지역이나 이제 그쪽에서는 막 이 조항에 근거해서 개발 신청이나 그런 민원들이 많겠죠.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우려라고 한다면 반대표를 던졌어야 되는 건데 왜 기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게 차규근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건데 네. 그런데 갑자기 김정재 의원이 지역 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해당 이슈가 엉뚱하게 튀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 찬성표 던진 거였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맥락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혜영님이 갱상도 분이 말씀하시니 더 신뢰가 갑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차규근 의원이 저도 경남 합천 출신이고 대구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지금 민주당은 제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이비? 아니 윤리 제소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윤리특위 아직 구성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겠습니다. 구성부터 좀 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